창작자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하고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창작자의 작품에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된다.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직면하지 않았던 김 작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달릴 준비를 합니다. 저는 대박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만약 실패했을 때 쪽팔릴까봐 두려운 거? 누가 뭐라고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또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나는 내 인생, 내 욕망을 위해 살 뿐인데요. 비법이 뭘까에서 왜 그런 걸까로 마음속 질문을 바꿔 장착한 것뿐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제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박사님의 마음을 원망한 건 죄송합니다. 뭐 나를 원망하는 거는 뭐 상담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업보라 생각하고 항상 하니까. 상담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나를 반영하지 않은 주인공은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인물일 뿐이라는 것. 주인공은 나를 반영한 나의 분신이라는 것. 불의를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나의 계획 코드가 사람들과 갭이 있을 수 있으니 독자를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면 웃고 우는 것은 독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 인물을 만들고 이야기를 구상할 때 글로 작업할 게 아니라 장면과 이미지 여러 장을 그려가며 상상하는 것이 훨씬 내 장기를 발휘하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어이구, 김 작가 참 김 작가의 총명함이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이제 본인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죠? 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낸 거죠? 네. 본인이 실제로 본인의 개그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웃기겠다라는 거. 네. 그 결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생각하니까 아이디얼리스트의 개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당혹감과 썰렁함을 주는 거지. 네. 결코 그 사람들이 쉽게 웃기기 힘들어요. 나중에는 생각해보고 피식 웃을지는 몰라도. 네. 네, 그리고 웃고 우는 거는 독자의 삶의 문제고 독자의 감상 행동을 왜 본인이 작가라고 그거를 통제 관리하려고 하냐. 그거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참 본인의 이 작품 스타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파악을 했네요. 본인은 그냥 이야기를 구상할 때 글로 먼저 그려놓고 그 글에 맞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끼워 나가기보다는 네. 장면과 이미지, 캐릭터를 몇 장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지고 마치 상상하는 장면들을 본인이 그때그때 메모해 가지고 그거를 스토리로 네. 만드는 게 본인의 장기가 잘 발휘되는 작업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상담을 통해서요. 상담을 통해서. 네. 네? 어이쿠, 우리의 총명한 김 작가가 잘 나가다가 삐끗하네요. 김 작가의 작품 스타일은 황 박사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김 작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사실 김 작가는 오늘처럼 이렇게 황심소에 나와 공개 라이브 상담을 하기 전에 황 박사님에게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김 작가가 황 박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김 작가는 작화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이 쓴 글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상사가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그림을 그려내는 일상을 너무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여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문제를 들고 왔었죠. 그때는 이제 남이 시키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되게 괴로웠는데 그렇죠. 네,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그림으로 이거 표현을 하는 게 내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더 이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주인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는 본인이 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만화로 바꾸는 거를 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혹시 그 시키는 거에 내 그림이 뭔가 충분히 이 반영을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 글을
이야기에 본인의 상상과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거조차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작가의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네. 이거는 채석장에서 돌 깨는 건데 이 돌이 뭐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깨는 거예요. 야, 네가 돌 깨는 작업을 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이 돌이 네가 부처의 상을 만들거나 마리아 상을 만들거나 이런다고 생각하고 이 돌을 깨면 네 나름대로 돌을 그냥 무조건 깨겠니? 네가 상상하는 사이즈로 상상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깨도 되잖아.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걸 안 하니? 그렇게 해도 돼요?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저의 의도를 많이 가미시키기보다도 스토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줘야지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 의도가 그러게요. 들어가 버리면은 원작 작품하고 또 너무 다른 색깔을 내는 게 아닌가? 막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해가지고 네. 더 제 일이라고 느끼기가 좀 힘들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만둬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야, 원작 스토리는 스토리고 이걸 웹툰으로 하는 거는 네가 작가로서 네 마음대로 이미지 만들고 네 마음대로 캐릭터 장면 만들면 되는데 어떤 인간이 그거를 하냐? 아니에요. 스토리를 관리 감독하는 이 PD분이 있으세요. 그 PD분이 전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황 박사님의 솔루션은 위에 PD가 하는 일, 스토리를 캐릭터와 장면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거 그냥 김 작가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세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였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실천한 결과 김 작가는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죠. 그럼 그 PD 관두라 그래. 내가 그 다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PD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럼 그 PD 관두라 그래. 내가 그 다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PD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서 했더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온 경험을 이미 본인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장면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지 더 괜찮은 스토리를 만드는가를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정작 이제 진짜 본인이 주인이 돼가지고 할 때는 갑자기 다시 이야기 만드는, 텍스트 만드는 김 작가 따로, 그걸 그림 그리는 김 작가 따로. 희한한, 이 뭐 본인이 합체되고 분리되는 로봇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그림으로 이야기를, 그 긴 이야기를 다 구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 너무 걸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글로 작업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글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의 능력을 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 글로서 자기의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림으로서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럴 때는 자기가 잘 발휘할 수 있는 걸 먼저 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는 더 맞다라는 거예요. 김 작가는 작화가 시절에 주어진 스토리를 오로지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해 웹툰으로 그려내는 능력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의 짧은 장면을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다져갈 수 있는 기초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 작가, 그걸 이번 상담을 통해서 알았다뇨. 김 작가가 너무 과하게 겸손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담을 통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욕망을 뚜렷이 표현하지 않고 상담이 끝날 때까지 외면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혼란해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시 듣게 되니 화당 100만 조회수 찍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까지 회피할 일인가?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두렵지 않죠, 그죠? 네. 뭐 욕하든 말든 내 삶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그러게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원할 것 같으면서도 그거를 표현하고 네. 그게 나의 운명이다라고 나아가는 거, 또 인정하는 게 네. 진짜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참 본인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못 이루게 되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게 될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욕망을 뚜렷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하고 살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욕망을 뚜렷이 한다는 건 삶의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욕망을 뚜렷이 하면서 산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잘 읽고 네. 그 욕망을 뚜렷이 하면 네.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허황되게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을 읽기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를 이 분명히 따라가는 게 자기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욕망을 뚜렷이 하는 거 그조차도 그게 뭔지 모르고 허황된 망상적 욕망 그래가지고 뭐 정신과 병원에 끌려가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요. 네. 그런 망상적 욕망이나 남들이 다 뻔히 이야기하는 욕망이 지 욕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기꾼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뚜렷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겉으로 허풍이 선처럼 보여주는 그런 욕망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도 구분조차 잘 못해요. 와, 지금까지 김 작가와의 상담에서 황 박사님은 김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진짜 욕망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계속 우아한 포장으로 회피하고 있던 김 작가에게는 그 상담 과정이 좀 괴롭게 느껴졌겠지만요. 황 박사님은 한 사람이 욕망을 뚜렷이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발전하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욕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욕망을 가지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인 것 마냥,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에 억지 욕심을 부리는 것 마냥,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이성이 없이 본능만 있는
통제되지 않는 짐승인 것 마냥. 그러나 김 작가의 상담을 지켜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죠? 나의 욕망은 욕심이나 탐욕과는 구분되는 내가 살아갈 의미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자 목표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이드로 작동하기도 해요. 욕망을 뚜렷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남들이 비웃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년 안에 화당 조회수 100만 해외를 포함한 을 찍는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누적조회 40억이 넘는 인기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웹툰 업계에서 연락 잘 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네요. 3년 안에 해당 조회수 100만. 예,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그렇게 믿죠? 네. 네. 파이팅 해야죠. 네. 10년 안에 누적조회서 40억이 넘는 인기 웹툰 작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때 모른 척 하지는 마세요. 그럼요. 미리 사인을 받아야 되나? 100만 조회수의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그걸 겸손하게 표장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른 업계를 떠올려보면 쉽게 그 사람 개인의 실력만으로 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서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찍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의 실력을 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뭐 그거는 다음에 또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네.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죠. 네. 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동안 상담을 정리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또 표현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좀 더 후련한 느낌이 드네요. 아, 후련해요? 네. 이제 좀 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방향을 잡을 수 네. 있게 돼서 좋다. 네. 무슨 방향이요? 제가 이제 혼란한 마음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김 작가의 혼란한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게 본인이 작품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뭐 몇 달 있다가 또 김 작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몇 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황 박사님과의 심리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짜 욕망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된 김 작가.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확인하고 나니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들고 온 삶의 고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김 작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김 작가는 드디어 먹먹한 안개 속을 벗어나 가야 할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 담담히 걸어가는 일만 남았네요. 김 작가가 욕망을 꼭 이루어내길, 웹툰계의 거장이 될 김 작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 센터 대표 이은주입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들, 공부를 포기한 학생, 소위 공포자, 성적 올리기 가능하셨어요? 또는 가능할까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하지만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그 가능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답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자신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애써보기도 하셨을 거고,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노력도 해보셨을 거고, 또 빡세게 학생을 한번 관리해보자 하는 시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려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과정 안에서 부담감도 느끼셨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주는 압박감으로 괴롭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함께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런 자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학생의 공부 지도와 멘탈 관리를 함께 하면서 각 학생에게 맞춤 지도를 해서 학생의 성적과 삶을 바꾸는 성공적인 경험을 하면서 능력 있는 과외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성공담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 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뭐 몸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줘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한의대를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고 성적 변화도 많았던 친구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 한의대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WPI와 LSI를 배워서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생활, 그다음에 학습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학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20년 만에 제가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수업하러 들어가는 게.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학생들이 공부에서 변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과 LSI 사례 세미나를 통해 학생의 마음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성적 전교 45등 정도의 학생을 고1 수학시험에서 기말고사 100점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코칭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성공담 들으시니 여러분도 한번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LSI는 도대체 뭔가? LSI는 저 이은주가 개발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 검사랍니다. 중고생, 대학생 또는 성인 누구든지 이 검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왜 공부를 힘들어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면 마음을 움직여서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줄 해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이런 LS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뿐 아니라 각 학생의 마음에 따른 지도 방법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배워서 공포자도 공부할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 외에도 성인들을 교육하시는 분 또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자녀의 학습 문제로 고민 중이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자신 또는 시험 준비로 고민 중인 성인들의 학습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를 통해서 저 이은주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